오늘은 10월 18일 드디어 검찰이 정경심 교수 주가 조작 관여 판단 건강 변수에도 영장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나가던 멍멍이도 다 알던 거고요. 3살 배기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던 겁니다. 검찰이 영장을 당연히 치겠죠. 이 상황에서 치는 것도 망하고 안 치는 것도 망하는데, 안 치는 거는 자존심과 명예, 그들의 스타일로 왠지 그 쫄보 같은 느낌? 뭔가 겁쟁이 같은 느낌? 강해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습성, 뭔가 대단해 보이려고 하는 검찰청장도 아닌 총장이라고 하는 그들의 습성으로 비추어 봤을 때 망하더라도 못 먹어도 고, 그런 느낌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래도 완전 개쪽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뭐라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탈탈 털었죠. 아주 탈탈. 추수할 시기라서 그런지 탈곡기에서 털듯이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1가지 혐의가 나왔습니다. 11가지 혐의를 제가 다 일일이 말하기도 귀찮고요. 저 잘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11가지가 나왔는데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 비리. 세상에 표창장을 위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진짜 표창장? 이걸 위조해서 어떻게 자녀 입시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이건 뭐 더 이상 말해봤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검찰은 이렇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본인들은 맞다고 하는 그런 뚝심이 있는 집단입니다. 좋게 말해서 뚝심, 나쁘게 말해서 고집, 아집이죠. 아집.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믿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이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어떻게 나라에서 세금을 받고 운영이 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지들 마음대로, 그래서 국민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로 저번 주에 사실 제가 못 갔습니다. 3주 연속 서초동 촛불 집회에 나갔었는데요. 저번 주 여의도는 제가 못 갔고요. 이번 주부터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저의 생각은 마치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집단이 있을까? 보통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 같은 거 한두 번씩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작은 거짓말도 티가 나거나 들켰거나 들킴 염려가 있을 땐 굉장히 표가 나거나 진땀 나거나 창피하고 쪽팔리고 숨고 싶고, 그런 거가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 그리고 이 언론이라는 것들은요, 본인들이 뭔가 좀 잘못된 여지가 있는 것들도 밀고 나가거나, 또 잘못됐다고 판단이 났어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법이 없네요. 그리고 심지어 검찰은요, 검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쌍심지를 키면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에게 막 다그치고 막 등치 크다고 막 본인이 예전에 무슨 검찰이 무슨 조폭입니까? 저희는 뭐 검찰입니다 라고 굉장히 조폭을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딱 조폭같이 보였어요. 덩치도 어찌나 그렇게 커다랬는데 거기다가 막 화를 내시니까 굉장히 조폭 같았고요. 과거 청문회 때와는 너무나 다른 180도 다른 모습을, 그런 태도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수장이 나와서 검찰에게 그런 거는 한겨레 기사 그렇게 난 거는 이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알고 보니까 그건 검찰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윤 총장 개인을 대상으로 한 건데, 그리고 윤 총장이 거기서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거기다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사단에서 나온 어떤 그 기록에 윤모 씨 사업자와 관련이 있는 기록에 윤 총장 이름이 있었는데, 왜 그걸 검찰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거나 수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냐,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거기다가 언론사를 고소한 것도 하고 이렇게 개인을.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요,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거짓말 하면은 나중에 사람들한테
믿음을 못 받고 지금 딱 그런 꼬라지입니다. 그런데도 그 양치기 소년은 그래도 나중에 뉘우치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댐을 자기가 온몸으로 막고 희생하는 장면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검찰은 뭐죠? 뻔뻔합니다. 그렇게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대로 저희 뭐 그렇게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끝마다 그냥 법과 원칙이래. 그리고 나서는 엊그저께 무슨 정교수 뭐 진단서가 어쩌고 또 언론에 흘려서 마치 정교수가 어디 가짜로 뭐 병원에서 막 그 의사랑 짬짬이해서 뭐 한 것처럼 그 자기네들이랑 더 얘기 다 해서 그 의사랑 병원 그 지운 것도 하도 언론에서 또 그걸 나쁜 식으로 악용하니까 또 기자들이 막 전화하고 막 괴롭히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건데 또 그거를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다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뻔하거든. 이제는 그들의 그 방식이 너무 뻔해. 그냥 안 봐도 비디오야. 제가 뭐 일일이 찾아볼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일단 하필이면 또 한겨레 기사가 나왔는데 한겨레 또 말 많고 탈 많은 한겨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요, 정말 대단한 건 검찰은 모르겠어요. 그 안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폐쇄적인 집단이라 잘 모르겠지만 이 언론 자체가 야, 진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미 팟캐스터와 유튜버로 이런 대한 언론이라고 하죠. 그런 언론들, 시민 언론들, 개개인의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양상이었는데 여기서 딱 알릴레오와 KBS가 딱 만난 겁니다. vs 마치 이거는 알릴레오와 KBS의 만남이 아니라 기존 기성 언론과 이제 대한 세력, 좀 더 이 IT의 흐름을 탄 이 발전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을 타고 있는 좀 더 이 깨알 같은 언론들의 만남에 어떤 충돌? 그래, 뭐 작은 충돌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거기서 야, KBS의 태도는 아직까지 사과 없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잘못했다, 아니 뭐 거기 알릴레오에서 어떤 그 우리 장용진 기자분이 약간 기자분의 어떤 명예훼손 같은 느낌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사과하라 사과하고 또 뭐 알릴레오 그 유시민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그렇게 기사를 한 방향으로만 생각해서 잘못 썼던 검찰의 시각을 너무나 신뢰했던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죠. 양치기 소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양치기 소년.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일단 어떤 건지 한글의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 살짝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한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라에몽님이 장관 한 명 임명했더니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양아치인지,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교육은 얼마나 부조리한지 다 밝혀지고 다 들통났다. 이 정도면 최고의 인사였고 최고의 장관이 아닌가. 차기 대선 가자. 대한민국이 이 도라에몽님의 댓글이 가장 많이 추천되었습니다. 주가 조작이면 돈을 더 집어넣어야지. 돈 벌 타이밍에 돈을 빼는 게 주가 조작이냐? 익성이나 잡아라 개거마. 또 윤춘장님 아웃. 썩어 빠진 개고. 너희가 이토록 선택적 정의를 부르짖지만 않았어도 저들의 비리와 부정부패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다면, 너희 스스로의 잘못에만 관대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적폐임을 낱낱이 드러났다. 기다려라 촛불의 심판을. 이렇게 또 우리나라 여기 있는 정말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너무나 주옥같은 얘기 말씀을 너무 잘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뭐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죠. 진짜 검찰이고 언론이고 병맛이네. 내가 펀드 투자자인데 투자 운용사에서 사기치면 내가 사기꾼인 거야? 펀드 약정 금액은 신용카드 한도 같은 거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욕 나온다. 뭐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작정한 게 딱 보여. 이번 주말에도 서초농에서 봅시다. 검새들아. 죄송하지만요, 이번 주말은 여의도입니다, 여러분. 여의도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많은 분들이 서초농 가셨나봐요. 여의도에 조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 서초동 때보단 좀 줄어들었다라고 알려졌더라고요. 익성, 신성, 크라제버거 사장, 이명박 자원외교 가담한 큰손들보다 꼴랑 14억 사모펀드로 투자한 정 교수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엮을 걸 엮어라, 몬검들아. 야,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닐 텐데 계엄령 어쩔 거냐, 거기에 지금 윤석열이 그걸 덮었다는 건 어쩔 거냐고. 뭐 덮은 건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그때 윤석열 총장이 그 수사팀에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아마 어떻게 된 것 같은데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기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갑자기 또 이것도 기소하다 보니까 공항에서 마약 반입 적발 홍종욱 장녀는 불구속 기소가 되었네요. 불구속 기소를 했네요, 검찰이. 이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에서는요, 이 장녀 홍모 씨 양을 불구속 기소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성년자인 걸 감안하는 건가요? 18살이면은 만으로 했을 때 아마 20살, 미성년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홍종욱의 딸이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마약을 소지했는데 불구속 기소가 되고. 근데 왜 마약 검사는 안 하죠? 일단 어찌됐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분야에서 이명박 공판하는 날 서초동의 기자들 어딜 가고 취재도 안 하고 기사도 없다. 나라 팔아먹은 MB를 당장 깜빵에 쳐넣어라. 윤떡검은 쿨하다고 했냐? 죄 없는 정 교수만 괴롭히는 게 무슨 검찰이냐? 자격 없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 아웃.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유튜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MBC죠? 요즘에 잘 나가는 MBC. 우리는 이제 MBC를 봐야 됩니다. 결론은 MBC입니다. MBC 볼 순 없고 댓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라통이 터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멀쩡하던 사람 잡아가 간첩 만들던 실력들이 촘촘히 드러나네. 썩을 놈들. 정렬 기준을 인기 댓글 순으로 한번 볼게요. 뭐 저런 미친 것들이 있나? 검찰이 물증도 없이 의혹만으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 수가 있나? 저 열받는다 정말. 이게 법치국가인가? MBC는 역사 속에서 깨어나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김연아님. 망나니가 칼자루 쥐고 마구 흔드는 듯함. 네, 맞아. 비유가 어쩜 이렇게 찰지나요? 검찰은 뭐하는 놈들이냐? 왜 황교안, 나경원 저런 것들은 왜 조사 안 하냐? 맞아요. 검찰은 퇴로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사실 청구하냐 안 하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저라도 청구해야죠.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봐야지. 떨어지는 거 알지만 어차피 그냥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수는 없잖아요. 마약보다 더 위험한 게 표창장이었구나. 이게 참 미친 짓이지. 장관 인사검증하는데 가족이 왜 나오고 조사는 왜 들어가는 거야? 윤 총장은 임명할 때 조사 들어갔나? 그리고 이게 마약이나 대마보다 더한 범죄라서 2달 동안이나 조사 들어간 건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대통령님 좀 세게 나가요. 너무한 거 하면 아닙니까? 이럴 것 같으면 국회의원 뽑을 때 가족까지 다 인사검증 들어가야겠네. 썩을. 윤석열 검찰 잘한다. 검찰이 수사를 내세워 얼마나 불법을 자행하는 불법 조직인지 검찰 스스로가 까발리고 있군. 그간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좋은 것 배웠네 그려. 이제 스스로가 권력 최고자가 되려 하는구만. 위험함. 네, 이 정도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말로 문제가 많고 탈도 많은 정경심 교수에 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결국엔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노답이죠. 검찰은 노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연정이었습니다.